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가 동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보 공약을 이행할 수 없고 러시아가 마음대로 하도록 부채질할 것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입원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또다시 입원해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민 8,300만 명이나 대기 오염으로 건강 위험과 경제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3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 승인일이 큰 폭으로 진전됐고 취업 이민 승인일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카스코, 트레이더조, 월마트 등에서 판매된 치즈를 포함한 샐러드, 타코 키트들이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으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내지 않는 등 동맹의 역할을 함께하지 않으면 안보 공약을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러시아가 마음대로 하도록 부채질할 것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끔찍하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력 비난했고 니키 헤일리 공화당 경선 후보는 한 나라를 침략해 50만 명이나 사망 또는 부상시킨 악당의 편에는 결코 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 위협, 러시아 옹호 발언이 대내외에서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나토 동맹국들, 나아가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의 분노와 공포, 화염에 다시 불지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대학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토 동맹에 대해 언급하며 큰 국가들도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아도 러시아가 침공해오면 보호해줄 것이냐고 묻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연체 않은 국가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러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까지 위협했습니다. If we don't pay and we're attacked by Russia, will you protect us? I said,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에도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2%까지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의 공동안보 공약을 지키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을 것임을 위협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촉진하겠다는 언급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고 러시아가 우리 나토 동맹들을 공격하면은 동맹들을 버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도록 두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끔찍하고 정신나간 소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 발트의 국가들도 공격해도 된다고 부추긴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CBS와의 토론에서 트럼프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정적을 살해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며 한 나라를 침공해 50만 명이나 사망 또는 부상시킨 푸틴과 같은 악당들 편에 서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Don't take the side of a thug who kills his opponents. Don't take the side of someone who has gone in and invaded a country and 500,000 people have died or been wounded because of Putin. Now, 헤일리 전 주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체 회원국들이 대응한다는 나토의 집단안보 공약을 준수할 것이며 결코 악당, 폭력배들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 31개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방비를 대폭 늘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해온 GDP의 2% 지출에 도달하고 있는데도 동맹국들을 분노와 불안, 공포에 몰아넣고 러시아만 이롭게 하는 발언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나토 동맹 무시와 집단 방어 포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중단, 심지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어 전 세계를 불안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은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로이드 어스틴 미 국방장관이 새해 첫 달 내내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가까스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또다시 입원해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스틴 국방장관은 일요일 오후 방광에 응급 상황이 생겨 월터 리드 군병원에 긴급 입원해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펜타곤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주시해야 하는 미국의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요일인 11일 오후 방광에 응급 상황이 생겨 메릴랜드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에 다시 긴급 입원해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펜타곤이 발표했습니다. 어스틴 국방장관은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얼마나 입원해야 하는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군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군 병원 측은 전립선 암에 대한 예후는 괜찮다고 밝혀 이번 응급 상황은 전립선 암 때문이 아니라 방광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어스틴 국방장관은 병원에서 장관 업무를 수행하려다가 집중 치료가 필요해지자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에게 장관 업무와 권한을 일시 이양했다고 펜타곤이 확인했습니다. 펜타곤은 어스틴 장관의 재입원과 중환자 치료 사실을 즉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찰스 브라운 미 합참 의장에게도 알렸다고 공개했습니다. 어스틴 국방장관은 새해 1월 1일부터 응급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수일간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장관 경질 또는 탄핵 논란까지 산 바 있습니다. 펜타곤은 뒤늦게 어스틴 국방장관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유증 또는 부작용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입원하게 된 것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펜타곤이 어스틴 국방장관의 입원 치료 사실을 수일간 백악관에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미 군 통수권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군 최고 지휘부인 국방장관 사이에 지휘 명령 체계가 단절되는 사태를 빚었다는 거센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미 육군대장 출신으로 중동전쟁을 지휘하는 미 중부군 사령관을 역임한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새해 첫날부터 보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고 1월 29일에나 펜타곤에 출근했는데 보름도 채 안 돼 재입원한 셈이 됐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주에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컨택그룹과 회동할 계획이었는데 외유가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스틴 국방장관은 1월 말 업무 복귀 후 첫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면서도 방광 이상 때문인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스스로 사임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4명 중에 1명꼴인 8,300만 명이나 기후변화에 따라 악화되는 대기오염에 노출돼 건강 위험과 경제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초대형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서부 지역이 가장 심하고 동북부, 남동부 지역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초대형 산불로 건강에 위험한 나쁜 공기, 대기오염으로 미국이 심각한 몸살을 앓기 시작했으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민들 4명 중에 1명꼴인 8,300만 명은 이미 기후변화가 불러온 초대형 산불에 따라 건강에 해로운 나쁜 공기, 대기오염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CBS 뉴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공기 수준, 대기오염은 세 번째로 나쁜 unhealthy 레드 등급, 두 번째로 나쁜 very unhealthy인 퍼플 등급, 그리고 가장 나쁘고도 위험한 하자도스, 머른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스트리트 재단이 평가한 결과 미국민들 가운데 8,300만 명이나 unhealthy, 레드 등급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 명은 very unhealthy, 퍼플, 즉 보라색 등급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150만 명은 가장 위험한 머룬, 즉 적갈색 등급 지역에서 위태로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해마다 심각한 매연, 대기오염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지역은 서부로 남가주와 센트럴밸리,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가 꼽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에 90일이나 레드 등급 이상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2000년 이래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맑은 공기를 의미하는 그린데이는 2010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과 오레곤주 포틀랜드는 점점 더 악화되면서 머지않아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는 날이 연 2주나 늘어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지난해 오렌지색 매연에 뒤덮였던 뉴욕시와 워싱턴 DC 등 동북부 지역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접경에서도 나쁜 공기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불러온 대기오염은 폐 장애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해 상당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외 일자리 상실, 생산성 저하, 상습 대기오염 지역에서의 대규모 이주,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 보험료 급등 등 경제적 피해가 불어나고 있고 정부 당국의 세 수입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오염은 갈수록 악화돼 앞으로 30년 동안 위험지역 거주민들이 레드 지역은 51%, 퍼플 지역은 13%, 머룬 지역은 27%나 늘어나 8,300만 명에서 1억 2,500만 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3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이 가족이민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진전되고 취업이민에서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2024년 새해 봄철을 시작하며 미국의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문호에서의 최종 승인일이 오랜만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이민국이 실제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최종 승인일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모두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1월 22일로 3주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2년 9월 8일로 1주 개선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9월 8일로 1주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유일하게 대폭 개선된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최종 승인일은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보름이나 급진전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나아갔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3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답보 상태를 보여온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이 오랜만에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2월 8일로 5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보름이나 진전된 데 비해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11월 22일로 7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0월 1일로 가장 많은 5개월 1주나 급 개선된 반면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6월 8일로 보름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카스코, 트레이러조, 월마트 등 대형 소매점에서 판매된 치즈를 포함한 샐러드, 타코 키트들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을 위험으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FDA와 CDC 등 연방당국은 대형 소매점들에서 판매된 60가지 치즈 등 낙농 제품 그리고 샐러드 키트들을 리콜하면서 먹지 말고 폐기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회사들이 만들어낸 치즈와 치즈를 포함한 샐러드, 타코 키트 등 60가지에 대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을 위험으로 대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커스코, 트레이더 조스, 월마트 등에서 판매한 치즈와 치즈 포함 샐러드, 타코 키트 등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을 위험 때문에 대량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조 로페즈 식품사가 제조 공급한 치즈와 브라이트 팜스의 사우스웨스트 치폴레 샐러드 등이 대표적으로 리콜됐습니다. 브라이트 팜스의 샐러드 제품들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12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또한 리조 로페즈 식품의 치즈 제품들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등 6개 주에서 주로 팔렸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11개 주에서 26명이 이들 제품을 섭취했다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리스테리아균 감염 환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8명으로 가장 많고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각 4명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테네시는 각 2명씩이고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건, 네바다는 각 1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당국은 대형 소매점에서 올 초에 샀던 해당 회사들의 유명 치즈와 치즈를 포함하고 있는 샐러드, 타코 키트 등은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섭취하지 말고 폐기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냉장고에서 살아남는 것은 물론 확산까지 하기 때문에 용기까지 완전 폐기하거나 소독해야 한다고 연방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환자들 중에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선 2017년과 2020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1명씩 사망자를 낸 기록이 있어 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CDC는 상기시켰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임산부와 태아, 영유아, 노년층, 면역체계 취약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연방 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먹은 지 2주 후에 발열과 근육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피로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극심한 두통이나 목 통증, 균형 감각 상실과 경련 증상을 겪는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